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집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장 개장을 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양시장 모두 오늘장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현 시각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일단 오늘은 좀 미국 시장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시장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지금 코스닥이 우리나라는 조정을 좀 더 많이 받고 있고요. 코스피가 좀 좀 빠지고 있는데 장중에는 아까 플러스도 좀 잠시 갔었는데 오늘 주요한 걸 보면 외국인들은 매수세를 아직은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좀 강하게 좀 아침에 한 6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좀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한 1.3%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 재확산이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서 조금 되다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관련 기업들 위주로의 상승이 좀 유독 좀 돋보이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그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들 위주의 상승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약간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이고 오히려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좀 빠지면서 오히려 지수의 하락 요인에 좀 부담을 계속 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대형주들도 지수를 좀 떠받쳐주고 있는 모습, 또 특징적인 것이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아가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하셨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지수는 조금 더 밀리고 있습니다. 1% 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닥 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좋았던 반도체 섹터라든지 비메모리라든지 이런 쪽 경기 민감주라든지 장치 산업 쪽은 좀 여전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오늘 조정을 좀 많이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존에 수소차 섹터라든지 이런 쪽은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반면에 또 이제 전기차 섹터는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좋기 때문에 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언택 관련 기업들 위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이제 코로나19 초창기 이제 3월, 4월 정도에 올라갔던 종목들 위주의 재상승이 좀 보이는 국면이고 진단키트 업체인 CGN이 생각보다 이제 수출입 데이터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승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그나마 좀 방어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근데 전기차나 이런 성장 관련된 것들이 여전히 많은 그 코스닥 입장에서는 그쪽 위주로는 약간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종목들은 좀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진단키트 관련주는 다시 한번 시세를 내뿜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셨습니다. 양시장 흐름 살펴보셨고요. 자, 계속해서 투자자라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점검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는 미국, 화웨이 반도체 우회 수입 차단, 직격탄 날렸다이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저평가된 고배당주 어떤 종목을 주워볼까입니다. 코로나 이후 언택트와 바이오주가 시작을 주도하면서 전통적 고배당주들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승폭이 적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투자 매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R자 배당주에 관심을 가져보라라는 조언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재확산 충격, 바이오주 다시 달릴까이고요. 네 번째 이슈는 테슬라 급등, 전기차 섹터 여전히 매력적 투자처입니다. 간밤 테슬라의 주가가 11% 이상 급등을 하면서 종가가 $1,800 선을 돌파했습니다. 지난주 주식분해 소식을 발표한 이후 지난 4거래일 동안 33% 이상 폭등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 행진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하락장 속에서도 전기차 관련주 일부 종목들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섹터 여전히 투자 매력이 높은 건지 잠시 후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슈는 역대급 장마 마무리, 폐기물주 본격 랠리 시작하나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관련된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5월에 발표했던 화웨이 제재안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전 세계 21개국에 있는 화웨이 계열사 38곳을 거래 제한 블랙리스트에 추가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 화웨이 계열사들은 총 152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들 회사는 제품이나 부품에 사용되는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취득하는 것을 차단시키게 되는데요. 미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서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고 미국의 수출 통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를 막을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거래 제한 대상을 확대해서 제3자를 통한 조달 가능성을 차단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미국의 IT 반도체 기업들은 이번 조치가 반도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들 계속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충격, 바이오주 다시 달릴까인데요. 지난주부터 국내에서 코로나가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신규 확진자가 200명 이상 발생을 하면서 지난 5일 동안 발생한 확진자가 거의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로 인해 주식시장에서는 오늘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주와 재택근무 관련주부터 백신, 치료제 관련주들까지 일제히 강세인데요. 특히 제약바이오주의 탄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늘 필러시스 헬스케어 같은 종목들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유바이오직스와 엑세스바이오 같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또 진단키트 대표주인 시젠과 수젠텍 같은 종목들도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달릴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50일이 넘는 역대 최장 장마에 전국에 침수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장마가 마무리되면서 이 폐기물 관련주들이 이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인선 ENT나 Y엔텍, 코엔텍, KG ETS 같은 종목들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인선 ENT나 Y엔텍의 경우에는 상장 이래 최고 수준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증권가에서는 올해 폐기물 산업 영업이익률이 전년보다 3%포인트 높아진 2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폐기물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한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배당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지만 이 전통적인 고배당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도 있고 또 배당을 해준다라는 점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배당주 전문가님 어떤 종목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배당주들이 다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는 국면 자체가 사실 이제 코로나가 좀 확산이 좀 덜 됐을 때 얘기가 좀 계속 나왔던 국면이죠. 네. 지난주 정도에 많이 이슈가 됐었던 국면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다시 재확산 국면이 나오면서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요. 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 와중에도 근데 배당주 중에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더 집중을 해보실 필요도 있는데 많이 지금 보면 코로나 관련주들이 언택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괜찮은 종목들, 좀 가격 부담이 없는 종목들 위주로의 투자가 좀 이제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럼 과연 실적 배당주라고 해서 기존에 알려진 것들을 투자하면 맞나라고 봤을 때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배당을 많이 줬더라도 올해 수익이 없으면 내년에 배당을 줄 게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수익을 여전히 잘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의 투자가 필요하다. 뭐 대표적으로는 시멘트나 아니면 통신주 관련된 것들을 보면 여전히 올해도 실적을 꾸준히 내고 있기 때문에 다소 배당 수익률은 떨어질 수 있지만 주가 대비해서는 좀 높을 수도 있고 이제 전체적인 배당 금액 총액에서는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수익률 자체로는 좀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이제 통신주나 시멘트주가 좀 저는 괜찮아 보이고요. 다른 기존의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배당 같은 경우는 좀 다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의 수익률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배당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뭐 신세계 같은 경우가 뭐 적자를 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배당주들도 좀 조심해서 확실하게 실적을 좀 체크해 보시고 뭐 실적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 기업들 위주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배당주에 관심을 가지실 거라면 실적은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신주나 시멘트주 같은 좀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배당주를 골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재확산하면서 오늘 장에서 바이오주들 다시 한번 달리고 있습니다. 닷새 연속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백신주, 치료제주 등등 코로나19 수혜주들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 역시나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뭐 지금 다들 뭐 좀 시장이 오늘 보면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죠. 네, 받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면 이제 미국도 사실은 뉴욕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줬는데 우리나라 지금 수도권 위주의 확진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대구 중심의 그 확산보다는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시 뭐 3, 4월 달에 좋았던 종목들 위주로의 재상승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뭐 대부분 이제 그 비대면 관련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주로 이제 언택 관련 기업들. 오늘 아침에 이제 가장 큰 뭐 카카오나 네이버의 상승이 가장 뭐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같이 다시 또 이제 뭐 큰 기업인 삼성전자도 좀 수급이 좋아지는 걸 보면 이쪽으로도 집중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진단업체나 백신, 뭐 치료제, 뭐 백신주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전히 부각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또 이거 쫓아가기는 참 어떨까라고 하지만 당분간은 이런 뭐 기대는 계속 이어질 거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뭐 아니면 좀 큰 기업들 위주로 좀 투자가 좀 필요한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뭐 주로 이제 CMO 관련 기업들이죠. CMO 관련 기업들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진단키트에서는 그나마 수출입 동향이 계속 잘 유지되고 있는 시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백신에서는 SK케미칼 정도를 좀 주목해 보시고 주로 이제 주도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작은 종목들 하시다 보면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좀 확실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코로나 재확산하면서 이전에 한 2, 3월에 크게 올랐던 종목들 다시 한번 주목을 해볼 때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섹터별로 주도주를 중심으로 눈여겨보는 게 좋다라고 하셨는데요. 셀트리온, 또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백신 진단키트에 있어서는 시젠, 또 백신에 있어서는 SK케미칼 이렇게 주도주 조금 큰 종목들을 위주로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자, 마지막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주당 $1,800 넘어섰다는 소식에 우리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주식 분할 발표 이후 4거래일 동안 무려 30% 넘게 폭등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장에서 대형 3사 주가를 보면 조금 크진 않습니다. 상승폭이. 그리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요. 2차 전지 관련주는 어떤 종목을 중심으로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한동안 좀 많이 올랐죠. 네. 한 달 반 정도 쉬었다가 맞아요. 최근 들어 한 뭐 열흘 사이에 엄청 많이 올랐는데 지금은 금요일 날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뭐 결국엔 이제 테슬라의 영향으로 오늘은 좀 좋지만 사실은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외국계 리포트에서 우리나라 전기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은 뭐 4, 5% 이상씩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던 모습이었는데 여전히 이제 그 여파는 조금 남아 있는 모습으로 좀 보이고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사실 테슬라는 더 비싸죠. 그렇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여전히 성장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가장 유효할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LG화학이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이런 3사, 배터리 3사 위주로의 뭐 포트는 당연히 좀 필요할 걸로 보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장비주라든지 소재주 관련된 것들도 여전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조금 대표적인 1등 기업 위주로의 뭐 투자가 저는 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인가 보이고요. 지금 너무 저쪽에 있는 뭐 좀 사실은 좀 많이 소외됐던 장비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전히 그거는 좀 위험성이 좀 크다. 실적이 좀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는 뭐 외국에서 리포트를 너무 비싸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긴 했지만 전문가님의 시각에서는 여전히 성장성은 뚜렷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을 때마다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앞서 뭐 코로나19 수혜주들과 마찬가지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지켜보실 때는 대장주를 중심으로 그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메리츠증권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이 빨간 펜으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경제 일정들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 이번 주를 맞이하는 쪽에서 역시나 아직 시장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악몽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 쪽에서 시장의 방향을 제대로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월등히 많은 일단 부진한 시장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모습들을 이번 주에 계속 가져가 봐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고요. 이번 주 주요 경제 일정과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 휴가 기간 동안에 휴일 기간 동안에 나왔던 대표적인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일단 무역 합의 관련된 이행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연기가 됐죠. 그런 상황 쪽에서 아직까지 모멘텀은 좀 잠잠한 모습들인데 이번 주 또 바이든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 쪽에서 격차가 이제 많이 좀 좁혀진 상황 쪽에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가져가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미국의 정치 일정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강공들 이쪽이 앞으로 시장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갈지도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 사태 계속 이제 오늘 보면 뭐 240명대 이상까지 들어오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들이 해외는 그나마 그렇다고 쳤는데 그리고 국내에서도 2차 유행에 대한 부담감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쪽에서 또 언택트 종목들이 활기를 띠고 있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이제 오늘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 쪽에 첫 번째가 미투젠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또 날인 만큼 별로 안 좋은 모습들 쪽에서 차익 매물이 좀 커지고 있죠. 그런 쪽에서 소셜 카지노 모바일 게임 업체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의 모멘텀이 좀 크진 않다라는 쪽에서 관련된 쪽에 W게임즈도 같이 지켜봐야 될 또 하나의 어떤 테마 쪽의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삼성 보안기술 포럼이 개최가 되는 날인데 특별한 모습들이 없었으면은 또 이제 보안 관련주도 한번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화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돼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미국의 7월 주택가 착공 건축 허가 관련된 쪽에 미국의 건설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미국 지표들 건설 쪽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기지 금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 관련된 지수들은 거의 급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호황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금리 하락의 또 다른 이면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있는 측면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더 너무 급등 과열적으로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경계감도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들도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삼성화재 실적이 발표되는데 주가는 최근에 보험주들이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 밖에 홈데포, 월마트, 미국의 실적 발표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8월 19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바이오주에 대한 모멘텀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여전히 꺾이지 않는 바이오주의 모멘텀들인데 그쪽에 투자 컨퍼런스가 이어지면서 약 한 100여 개가 참여를 한다고 하죠.
그와 관련돼서 가장 또 시장이 바라보는 쪽은 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된 쪽의 모멘텀들이 또 어떻게 나오느냐. 또 하나의 축으로 나오고 있는 신약 관련된 모멘텀들의 파이프라인 관련된 얘기들 이쪽이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이날 발표될 FOMC의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 쪽에서 그래도 미국 지표들이 약간 좀 꺾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데 그에 따라서 여전히 시장에 안도감을 줄 만한 내용들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이 연준의 방향성이 계속 나올지도 계속 확인해 봐야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실적 발표 쪽에서 타깃과 엔비디아가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특히 엔비디아 실적이 또 중요하겠죠. 이 빅메모리 관련된 쪽에서 최근 들어서 인텔을 제치고 또 어느 정도 시장의 두각을 받고 있는 만큼 엔비디아가 발표하는 실적 쪽에서의 어떤 빅메모리 쪽 특히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이번에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또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들도 참고를 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8월 20일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기아차 통상임금 분쟁 최종 결론이 나오면서 이번에 한 1조 원대 소송 가액으로 약 한 3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제 최종 결론이 나오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기아차의 또 발목을 잡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번쯤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 미국의 7월 달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쪽은 하나 또 체크를 해보게 되면요.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급한 충격 이후에 빠르게 반등은 했는데 최근에 경기 선행 지수가 좀 둔화된 모습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여전히 아마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반응이 강하게 나오기보다는 약간 좀 정체된 모습들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대한 우려감들도 살짝 더 높아지고 있다는 쪽에서 주목을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8월 20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이 나올 예정인데 이 부분을 좀 더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가 됐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격이 시작되겠죠. 그럼 이쪽에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공격을 가하느냐. 특히 지금 몇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경제 관련된 쪽에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 것이냐. 아니면 두 번째로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겠다. 중국 때리기에 계속 압박을 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트위터를 통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압박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지금 격차가 많이 좁혀진 부분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트럼프 행정부의 노력들 이쪽이 증시에 어떤 쪽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도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봐야 될 대표적인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날이 아마 거의 시작으로 또 봐야 될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중국의 8월 대출 우대 금리라고 하는 LPR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쪽 같은 경우 아직까지 또 추가적인 하향으로 내갈 가능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어떤 계속 또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어떤 기준금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또 지켜보셔야 되겠죠. 그와 함께 또 8월 21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지표를 잠깐 볼까요? 특히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를 같이 연결해서 보게 되면 일단 지난 2020년도 이후에 나왔던 어떤 단기 충격들을 다 같이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조금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동향을 보게 되면 한 100대 초반에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마 이번에 수혜나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같이 올라오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같이 지금 저금리 때문에 유동성 때문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이 생산자와 관련된 물가지수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시장에 대한 변화를 이끌어가는지 이 부분이 가장 또 실물 경제에 대한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같이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물가 상승의 탄력보다도 그래도 생산자 물가 탄력들이 같이 살아나는지에 대한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밖에 이날 21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빠졌는데 또 하나 이제 수출 관련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한국의 수출 20일까지 데이터들 한번 또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BTS가 컴백하면서 이 디지털 싱글을 가지고 나오는데 본격 앨범은 9월인가 10월 달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에 따른 또 모멘텀도 나온다라고 되면 BTS 관련된 뭐 DPC라든가 그리고 또 넷마블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영향을 받겠죠. 이런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셀레믹스라는 회사가 신규 상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죠.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기반한 바이오 기술 업체인데 아무래도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다 보니까 상장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또 최대 주주 대봉 LS 주가가 또 최근 들어서 급등하는 모습들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최대 주주 입장 쪽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쪽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갤럭시 노트 20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는데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가장 최신작 중에서 잘 팔렸다고 하는 갤럭시 S8보다 이번에 사전 예약자가 훨씬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개통과 관련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보통 이제 출시 전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다가 출시 이후에 나오는 어떤 변화가 오히려 또 어떤 판매가 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부품주들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출시 이후에 다음 주까지 이어지는 동향들이 생각보다 잘 팔린다라고 나오게 되면 부품주에 대한 동향들도 다시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8월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PMI 그래서 합성 PMI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최근의 지표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미국에 관련된 실물 지표들이 충격 이후에 나오는 동향들은 빠르게 올라오긴 했는데 살짝 보시게 되면은 약간 꺾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이 이번에도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높지는 않다라는 관점 쪽에서 그런 반대로 실물 지표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부진하게 되면은 정부의 또 경기 부양책을 또 눈여겨볼 수밖에 없겠죠. 이쪽이 민주당과의 합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표를 개선시키는 쪽으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도 이번 주 계속 주목하게 보셔야 될 하나의 이슈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 여기까지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이번 주는 또 여러 가지 이슈와 또 지표들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코로나19 확진자와 함께 여러 가지 또 변화가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펜 시간에서는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증시 일정들 파악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2일의 랩지노믹스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진단키트 관련주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는 가운데 이 종목도 소폭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의 HLB는 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고요. 8위의 네이버는 2%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7위의 삼성 SDI도 보합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의 카카오는 간만에 5% 넘게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5위는 YBM넷, 4위는 미투젠, 3위는 간만후, 2위는 메디톡스, 1위 시즌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5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YBM넷입니다. 온라인 교육주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20% 가까운 급등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 조짐 속에서 초중고 계약이 미뤄질 수도 있다라는 예상이 반영이 됐습니다. 또 2학기 등 수업은 또 온라인으로 다시 한번 전환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면서 힘을 내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호재의 힘을 입고 더 갈까요? 아니면 여기서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저는 오늘 일단 스탑하겠습니다. YBM넷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BM넷에 대한 의견입니다. 10,050원 4차 시도 제발 시원하게 뚫자. 좀 10,000원대 매물 소화 작업 중 매물 해소되면 30,000원 그냥 갑니다. 그동안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기다리기 힘들다. 이제 파는 게 맞는 듯이라고 하셨습니다. 10,000원대 매물 소화 작업 중이다. 이게 해소가 되면 30,000원까지 그냥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10,000원을 올라서진 못했는데요. 이 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문가님? 3만 원은 모르겠고요. 만약에 네. 급등하면 13,000원까지 가능하긴 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세 번째 상승입니다. 네. 그래서
삼중 천장이라고 예전부터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매물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물려있는 그 매도하시고 싶은 분들하고 네. 매수의 공방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코로나가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무리한 투자보다는 내려온다면 차트상은 솔직히 볼 수도 있긴 한데 현재 구간에서 1,500원 전후가 돌파되면 내일 약간 고가까지 볼 수는 있지만 무리한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보시면 종목들 아침에 증락폭이 내려갔다가 지수 올라가니까 또 올라갔다가 네. 지금 다시 또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좀 방어적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1,500원 전후 그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된다라고 하셨고 3만 원은 조금 무리일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 보면 그동안 물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 이제는 파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글에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예. 기존의 10,000원대 이상이 2번 도달하고서 지금 거의 2달 만에 다시 오르는 건데 사실 또 이렇게 되면 대부분 수익 내는 것보다 빠져나가고 급급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래서 온라인 수업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다면 네. 좀 더 볼 수 있지만 금일 갭이 너무 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종목 그리고 그동안 10,000원대 항상 부딪혔던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더 그 이상까지는 조금 기대하기는 무리일 수 있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오늘의 4위는 미투젠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미투온의 자회사입니다. 미투젠은 소셜 카지노와 솔리테르 등을 만든 게임 업체입니다. 높은 경쟁률,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지만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하자마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뭐 오늘은 조금 약세를 보인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힘을 낼 수 있을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전문가님? 스탑입니다. 미투젠은 뭐 확고하게 스탑을 두셨습니다.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투젠에 대한 의견입니다. 천하제일 종가 맞추기 대회에 참가해 봅니다. 오늘 미투젠 종가 27,400원, 23,900원에 담으려고 딱 대기 중. 과연 오늘 이 자리까지 올까? 공모가 위로 안 보내주네. 그냥 후딱 팔아버릴 걸 초반에만 살짝 푸근했다가 김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 보면 이런 대회가 있나 봐요. 천하제일 종가 맞추기 대회에서 오늘 아마 27,400원에 마감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더 올라가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지금 금일 같은 경우는 사실 논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그래요. 이 종목이 소셜 카지노인데 제가 알기로 국내에서는 아마 허용이 안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 도박 관련해서 예. 온라인 도박이기 때문에 해외 사이트에 있는데 미투온도 아마 같은 종목인데 미투온이 지주사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죠. 사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시가총액 자체를 그렇게 인정은 받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왜냐하면 도박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뭐 캐주얼 게임이나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봉을 되게 중시하는데 네. 오늘 지금 차트 보시면 말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물량 쏟아졌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래 위를 보시면 등락폭이 지금 엄청납니다. 10% 정도 되기 때문에 굳이 지금보다는 차트가 좀 만들어진 다음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관점으로야 저평가 얘기도 나오고 많은 좋은 얘기들이 나오지만 소셜 카지노는 국내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합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국내에서 출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견주는 건 좋지만 좀 국내 정서에는 좀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오늘 입성을 했기 때문에 차트가 조금 더 만들어지고 나서 좀 전략을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다. 오늘은 일단 좀 관망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전해드렸고요. 그럼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23,900원에 담으려고 딱 대기 중이다. 과연 오늘 이 자리까지 올까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23,900원짜리? 그게 뭐 계산해서 예. 밑에 되신 것 같은데 저는 네. 솔직히 그런 쪽은 신규 상장주는 솔직히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기관이나 잠기고 있던 물량이 풀려서 내려가는 경우도 네. 있고 또 당일날 이제 뭐 여러 가지 투자자분들이 모여서 이제 경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내려오면 하루 이틀 보고 하시는 게 정답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려고 대기하지 마시고 하루 이틀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3위 종목은 간만우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번복됐습니다. 간만우가 거래 재개한 첫날 급등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만우는 3년 전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거절을 받고 2018년에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는데요. 이 거래소는 상장 폐지와 정리 매매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의 결정에 번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종목 장업 초반에는 하한가를 갔다가 다시 복구하면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오늘 하루만 해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데 간만우는 더 갈까요? 스탑일까요? 전 사실 이거는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스탑입니다, 일단.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간만우 스탑 들면서 토론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우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후 1시 이전에 6,900원 깨고 내립니다. 절대 신규 접근 금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평단 5,000원, 1년은 푹 묵혀놓을 생각, 꾸리당, 거래량 힘 빠지고 계단식 하락, 무슨 뜻인지 알지? 주식 좀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일단은 오후 1시 이전에 6,900원 깨고 내릴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하려던 말씀이 어떤 걸까요, 전문가님? 사실 3년 동안 거래 정지 걸렸다 예. 풀리면 저 같으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매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불확실성 해소가 된 부분 있지만 네. 앞으로 소송이고 뭐고 진흙탕 싸움 엄청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한국거래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맞아요. 처음이라고 그러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 중에 보유하다가 만약에 정리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소송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그렇게 복잡한 종목을 굳이 2,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이 그래요. 종목에 매달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사상 처음으로 상장 폐지 결정이 번복됐다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무수한 싸움이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점, 좀 힘들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게시글이 궁금해요. 거래량 힘 빠지고 계단식 하락 무슨 뜻인지 알지? 주식 좀 해본 사람이라면 다 알 거야라고 하셨는데 저는 아직 좀 주식을 안 해본 사람인가 봐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오늘 사실 계단식 하락은 아닌데요. 지금 이제 중간 가격은 분봉으로 보시면 지키고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 거래량은 상당히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으로 보시면 중간 위치가 대략적으로 7,000원대인데 7,000원대 유지하고 종가로 된다면 움직임이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래량이 감소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지금 종목이 지금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13%대에 고정되게 움직이는데 만일에 위로 올라간다면 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약간 눈치 자리 아닐까. 그리고 시초가 때 올라갔을 때 금일 또 매도하신 분들은 매도하셨을 겁니다. 징글징글하니까. 근데 예.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차트로 대응하기는 좀 난해한 게 오늘 어떻게 보면 신규 상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그쵸. 앞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길게 당겨서 보면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계산이 위로 보는 자리에서는 사실 좀 9,000원대까지 보이긴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게 조심스러운 게 어차피 매도하는 세력과 매수하는 세력의 경쟁이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분봉 자체가 거래량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슈가 점점점 이제 어느 정도 뉴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뭔가 오늘은 신규 상장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차트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뭔가를 말하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다라는 의견 전달해드렸습니다. 간만우 확인을 하셨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메디톡스입니다. 법원이 메디톡스 품목 허가 취소 등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메디톡스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고인데 네.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는 고를 외치셨습니다. 고 외치면서 토론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반평생 주식 인생을 사신 우리 아버지와 공포와 두려움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생각보다 매도가 안 나오네. 물린 사람들 던질 만도 한 가격인데 말이지. 다음 종착역은 30만 원, 30만 원입니다. 혹시 30만 원에 내릴 분 계신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반평생을 주식 인생을 사신 아버님께서 공포와 두려움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뭐 전문가님도 반평생 주식 인생을 사셨잖아요. 공감하시나요? 사실 약간은 동감하고 약간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공포에 사는 건 맞긴 한데 악재가 있는 종목은 공포에 사면 큰일 납니다. 지하실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낫고 지금 메톡스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판매 재개 소식 때문에 예. 올랐는데
나머지 얘기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공포와 두려움은 수익을 가져다 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 어떤 공포냐에 따라 이 격언은 다르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음 게시글을 바로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착역은 30만 원입니다. 혹시 30만 원에 내릴 분 계신지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한 24만 원대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전문가님 어떤 말씀 하시려고 했던 건가요? 지금 ITC라고 그 대형제하고 미국에서 소송한 예. 건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제가 잠깐 여러 가지 내용을 봤더니 1차 판결 난 걸 뒤집은 경우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그 국제무역위원회인데 미국에 있는. 그래서 대응에서 이제 어제 다른 얘기가 나오긴 네. 했는데 문제는 어제 ITC에서 별도의 언급을 했습니다. 뭐라고 좀 약간 강한 표현으로 예.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언급한 게 있습니다. 우리 미국 대법원에. 기사에서.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 이제 우리 쪽에. 그러니까 대웅제약이 자꾸 다른 얘기를 하니까 예. 자기네들이 그 전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로는 말도 안 된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제가 이슈는 계속 붙을 거라고 보는데 차트상은 27만 5천 원 정도 돌파하면 추가로 3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상한가기 때문에 사실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27만 원 돌파를 해준다면 30만 원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메디독스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확인하셨고요. 자, 바로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1위는 시젠입니다. 시젠 오늘 일장 10% 가까운 상승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시젠은 여기서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전문가님. 전 스탑입니다. 시즌 스탑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즌에 대한 의견입니다. 공포회사라고 안 배운 미국이 러시아 백신 아니라는데 왜 팔지? 곧 한일길이 열린다. 금요일에 손실 본 거 얼른 회수하자. 24만 원 지지 횡보 후 슈팅 정말 좋은 그림인데 오늘 이 정도만 지지해줘도 감사라고 하셨습니다. 금요일에 손실 본 거 얼른 회수하자. 곧 하늘길이 열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시즌이 정말 약간 불사조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다시 상승 전환했잖아요. 전문가님 여기서 스탑이면 어떤 의견이신 거예요? 사실 거의 10배가 올랐습니다. 그쵸. 근데 굳이 이 종목을 이렇게 벌떼들처럼 좀 강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예. 일부러. 덤빈다는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두 번째는 고평가 논란이 꾸준히 있는 종목입니다. 네. 시가총액 지금 2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네.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단 키트는 사실 나중에 추가로 더 가긴 했지만 제가 얘기하고 10%도 올라왔다 밑으로 확 빠졌습니다. 이유는 실적이 나올 때를 이용해서 기관들이 당연히 팹니다. 이렇게 저평가 고평가 논란을 잠재우고라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시젠이 독보적인 진단 키트 회사였는데 그쵸? 제가 알기로 지금 10개가 넘습니다. 많죠, 그러면 예. 단가 싸움도 안 될 거고 이슈로 어차피 오늘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치료제 쪽을 보겠습니다. 그럴 거면. 치료제로. 근데 왜냐하면 결국에는 계속 사용은 하겠지만 단가 싸움에서 계속 떨어질 것이고 향후에 지금은 예방제나 치료제 이슈가 강할 뿐이지 이후에는 치료제 나오면 결국엔 쓰긴 하겠지만 예. 단가 엄청 떨어질 겁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15군데가 지금 진단키트를 만드는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트로 보셔도 정상적인 차트는 아닙니다. 개파락 나오고 금일 이제 이슈로 올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26만 원대까지 올라가면 30만 원대까지 다시 추가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음봉에서 양봉 띄우면서 갭이 나온 건데 네. 지금 만일에 이러다가 21만 원 깨지면 하단으로 17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급등이 많이 나왔던 주봉으로 보시면 고개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종목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오늘 단기 이슈는 됐겠지만 또 치료제 관련해서 얘기 나오면 또 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급등락이 너무 반복이 심하니까 굳이 이 종목보다는 다른 종목을 매매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엔 좀 강한 표현을 쓰신 것 같아요. 시즌에 대해서는 고평가 논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19 수혜주를 보실 거라면 오히려 백신보다는 치료제 이제는 관심을 두시는 게 더 낫다라는 점, 시즌은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될 구간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확인하셨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핫한 관심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사실 추천하면 좀 욕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어, 예상은 하긴 하는데 왜일까요? 예. 시장하고 지금 최근에 약간 좀 어긋나는 종목이긴 한데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네, 회사를 일단 설명을 드리면 예. 일단은 2분기 매출의 건조 물량 감소 그리고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인해서 영업이익도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하반기 일단 LNG선하고 LNG 벙커링선 그리고 선종을 다변화하면서 하반기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생존 경쟁의 보릿고개를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지금 네. 현재가. 그래서 되게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흑자를 계속 기조를 유지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사실 조선사 쪽에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지금 LNG선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대우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보다는 조금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소형 조선 선박주 중에는 상위급에 속하는 종목이니까 그 부분은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현재가 32,500원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32,000원대까지 매수 조건으로 대응하시고요. 1차 목표가를 제가 36,500원 그리고 하단은 29,000원대 이탈하면 조금 추가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단만 지키시면서 2, 3일 정도 유지하시면 지금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중간 가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이 강하게 나온다면 사실 38,000원도 가능하지만 현재 구간에서 1차 목표가를 36,500원으로 지정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홍광표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는 지금은 시장에서 다소 소외가 됐을 수도 있지만 하반기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면서 조선주 그중에서도 현대 미포조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하반기에 LNG선 이슈, 수주 이슈가 상존해 있다라고 하셨고 다양한 이 선종 다변화 확대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점에서 상승 모멘텀은 남아 있다라고 설명하셨고요. 가격 전략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매수가는 32,500원, 1차 목표가는 36,500원, 강한 상승이 나오면 38,000원까지도 가능하지만 우선은 1차 목표가는 36,500원으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해드렸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홍광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